안녕하세요. 사연 속 철학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즐거운 삶을 배우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작은 실천을 사랑하는 마음의 사연입니다. 오늘 함께 할 사연과 철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기술, 동양 철학에게 묻다. 불안이 사라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동양 철학 마음 수련. 불안은 대부분 지금이 아닌 곳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현재를 잃게 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밤에 누우면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막상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저축한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들 내외가 요즘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10년 전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5년 후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현재는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을 헤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더 무겁고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지금 이 순간이 흐릿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산책을 해도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주와 놀아줘도 그 웃는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나 이미 지나간 어제에 묶여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길어지면 삶 전체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뭔가 계속 불안해요.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72살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이 들러 안부를 확인합니다. 박 씨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고 10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계속 불안한 겁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걱정되었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줄 걸, 자식들을 키우면서 실수한 게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 혼자 늙어가면 어떻게 되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쩌나. 생각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도 예전처럼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웃기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무거웠습니다. 박 씨는 이런 상태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지관에서 열린 작은 강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마음 챙김과 현재에 사는 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참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한 말이 박 씨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사실 괜찮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걸. 실제로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호흡은 들어오고 나가고 있나요? 심장은 뛰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누워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이 몰려올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조금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니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분이 발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불안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양의 세 가지 위대한 철학 유가와 도가와 불가는 모두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 철학이 말하는 답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먼저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미래라는 허상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도가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현재의 흐름을 막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저절로 흐르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저절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육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하고 걸으면서 과거를 후회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새 철학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현재를 떠나 있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모두 생각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할 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오늘 했던 일을 후회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진짜 삶, 진짜 현재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철학 모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몸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기 어렵습니다. 생각은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몸은 다릅니다.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몸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육아에서 말하는 예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걸음걸이를 가지런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식사할 때는 바르게 앉아서 밥그릇을 단정히 들고 먹어라.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저절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도가에서는 호흡을 강조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이는 발꿈치로 호흡한다. 이것은 깊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호흡은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가슴 위쪽으로만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깊게 천천히 호흡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체 기능입니다. 심장 박동이나 소화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면
그것이 자율신 경계에 영향을 미쳐 전체 몸과 마음이 변화합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억지로 참거나 무리하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하나가 될 때 마음도 저절로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명상의 기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압니다. 발을 내디디면 발을 내딛는 줄 알고 손을 들면 손을 드는 줄 압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과거나 미래로 가지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자동으로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복식 호흡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배로 깊게 숨을 쉬면 몸이 이완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선수행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복식 호흡입니다. 단전의 기운을 모은다는 표현도 결국은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세 철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단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도리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이 고독하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것은 선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지금 이 순간 선하게 살면 바로 그 순간이 충만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가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도는 언제나 무의하되 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 않는데 하지 않음이 없다니?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며 이것저것 억지로 계획하고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일이 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흐름을 따라가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음악은 소리가 희미하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가장 위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충만한 삶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 구절은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니, 하지만 이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미래를 미리 당기려 하지 말고 현재조차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남은 인생이 얼마 없는데 뭘 해야 할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미래에 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일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입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도 당시에는 지금이었고 미래의 모든 순간도 그때가 되면 지금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이 지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선명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제대로 현재를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육아의 예, 도가의 무의, 불가의 마음챙김. 이 모든 것이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실전 루틴.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cm 집중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 1cm 정도 되는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이나 신발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발 뒤꿈치의 1cm 또는 엄지발가락 밑부분의 1cm에 집중합니다. 그 작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압력이 느껴지나요? 조금 가렵거나 간지러운가요? 아무 느낌이 없나요? 이렇게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1cm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과거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감각만 남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부분에 집중해야 할까요? 넓은 범위에 집중하려고 하면 마음이 다시 흩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 1cm만 집중하면 마음이 그곳에 고정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다시 들어오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 1cm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손끝도 좋습니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가볍게 맞대어 보세요. 두 손가락이 닿는 부분, 그 아주 작은 접촉면을 느껴보는 겁니다.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호흡도 1cm로 느낄 수 있습니다. 코 입구, 콧방울 아래쪽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그곳이 시원해지고 나갈 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1cm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 1cm 집중법을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산책하다가 잠시 멈춰서 1분, 잠들기 전에 누워서 1분. 처음에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짧은 1분의 연습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1cm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안의 70%는 이렇게 즉시 낮아집니다.
왜 70%일까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상상된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의 1cm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몸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러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1분에서 3분으로, 3분에서 5분으로 그렇게 점차 늘려갑니다. 10분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은 이미 깊은 명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불안해. 걱정돼. 어떻게 하지? 이런 말들은 마음을 미래로 보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또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돼. 이런 말들은 마음을 과거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괜찮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괜찮다. 각 단어를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그 의미를 느껴보세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이 닥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괜찮습니다. 또 다른 선언문입니다. 지금 이 호흡은 나를 살리고 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 말을 속으로 해보세요. 지금 이 호흡은 나를 살리고 있다. 실제로 지금 들이마시는 이 공기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좋은 선언문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삶입니다. 이 문장을 자주 떠올리면 마음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런 선언문들을 하루에 여러 번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느끼면서 말해야 합니다. 언어가 마음을 현재에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듣고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불안해라고 말하면 뇌는 불안한 상태를 만듭니다. 지금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뇌는 괜찮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거짓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동양 철학 10분 마음 수련입니다. 이것은 유가, 도가, 불가의 가르침을 통합한 간단한 루틴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먼저 유가의 예를 실천합니다. 오늘 하루 중 한 가지 작은 일을 단정하게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것. 평소에는 대충 개지만 오늘은 정성을 다해 단정하게 개봅니다.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고 주름을 펴고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불을 개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이불을 개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이불 개기에만 집중합니다. 또는 정리정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신발을 가지런히 놓거나 옷을 단정하게 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걷기도 좋습니다. 산책을 할 때 걸음걸이를 의식해 봅니다. 발을 들고 내딛고 땅에 닿는 과정을 또렷하게 느낍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하며 걷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을 단정하게 하는 연습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해봅니다. 이것이 육아에서 말하는 예입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가의 무의를 실습합니다. 한 가지 힘을 빼는 연습을 해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몸에 불필요한 긴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턱을 꽉 물고 있거나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몸을 스캔해 봅니다.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어깨, 목, 복부, 다리 찾았으면 그곳에 힘을 의도적으로 뺍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곳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가 툭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힘을 빼는 겁니다. 이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 있는 그대로 두는 것, 억지로 뭔가를 더하려 하지 않고 이미 긴장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의 호흡과 관찰을 합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억지로 호흡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깊게 쉬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지금 호흡이 얕으면 얕은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그냥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나갈 때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생각이 끼어듭니다. 저녁은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기분 나빴는데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올라온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 생각이 왔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을 5분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3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육아의 예실천, 도가의 무의 실습, 불가의 호흡 관찰을 합치면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10분, 이것만 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하면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하면 하루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둘 다 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밤에 잠이 더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밥맛이 더 좋아집니다. 산책할 때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이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삶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수련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어떤 날은 10분을 다 채우고 어떤 날은 3분 만에 그만둡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건너뛰면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일주일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도가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이 수련조차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왜 우리가 현재를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양의 세 가지 위대한 철학, 유가와 도가와 불가가 모두 동일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배웠습니다. 1cm 집중법, 지금 선언문, 10분 마음 수련.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신난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도가의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는 나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다. 여러분은 이 우주, 이 자연과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가의 맹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박순자 씨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안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깨달음이 그분의 삶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산책할 때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더 진심으로 웃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지면 신기하게도 인생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소리가 더 또렷해지고 감정이 더 풍부해집니다. 삶이 다시 생동감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흐릿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에 머물면 삶은 선명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흩어지면 삶은 흐릿합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1cm 집중법을 해보세요. 발바닥이든 손끝이든 호흡이든 아주 작은 부분에 1분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지금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호흡을 3번 깊이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1cm 집중법. 이것을 기억하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몸의 작은 부분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불안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부처님도 모두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삶의 지혜가 무르익은 지금 진짜로 현재를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현재를 놓쳤습니다. 일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걱정과 불안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유를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온전히 느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를 진짜로 느끼세요. 산책길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피부로 느끼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노년이 됩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또렷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채울 수도 있고 또렷한 현재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실천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저녁 잠들기 전 1분, 내일 아침 일어나서 1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사회적 역할이 줄었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지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온전히 느끼며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선명하게, 온전히 살아가세요. 동양의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준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지혜를 꺼내서 사용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육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세요. 도가가 가르쳐 준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흐름을 따르세요. 불가가 가르쳐 준 것처럼 호흡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혹시 아침부터 걱정이 많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되면 생각하세요. 지금은 오늘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끼며 살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깊이 배까지 공기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길게 부드럽게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셨나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간단한 3번의 호흡이 여러분을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시작될 때마다, 그때마다 멈추고 3번만 깊이 호흡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몇 년 전 어느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긴 인생을 원하지만 정작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면 하루도 충분히 긴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제 마음에 울립니다.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인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보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를 또렷하게 경험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아침이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창밖을 보세요. 하늘이 보이나요? 구름이 있나요? 햇빛이 비치나요? 그것을 진짜로 보세요. 스쳐 지나가듯 보지 말고 30초만 멈춰서 진짜로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첫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 음식을 보세요. 냄새를 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맛을 느끼세요. 한 끼 식사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실 때 이어폰을 빼보세요. 음악을 듣지 말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세상은 이렇게 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소리들을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진짜로 들으세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으세요. 그러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현재를 사는 연습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 그것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어떤 업적도, 어떤 성취도 존재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도가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 먹지 않고 잘 때 자지 않는다.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자려고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진짜로 먹을 때는 오직 먹고 잘 때는 오직 자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기억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진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도 배우셨습니다. 1cm 집중법, 지금 선언문, 10분 마음 수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도가의 가르침처럼 무의자연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며칠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하루에 1분씩만 해도 1년이면 365분입니다. 6시간이 넘습니다. 그 6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조금씩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정말로 살아있구나. 이 순간이 이렇게 선명하고 아름다웠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고 매일 저녁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 진짜로 맛을 느끼고, 걸을 때 진짜로 땅을 밟는 느낌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로 그 순간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귀한 인생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 마음은 언제나 접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으면 마음은 늙습니다. 여러분, 젊은 마음으로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사세요. 동양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를 기억하세요. 육아의 예, 도가의 무의, 불가의 마음 챙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꼭 해보세요. 잠들기 전 단 1분만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1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디드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삶, 평화로운 삶, 또렷한 삶. 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진짜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세요.